안녕하세요. 연세원칙과 구강외과 전문의 이호성입니다.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네. 술식이 네네. 있는데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네. 그걸 왜 하게 되는지, 어떤 케이스에 하게 되는지. 예.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전에 상악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전에 이제 제 영상을 보시면은 파노라마를 분석했던 영상 중에서 여기 그 코 옆에 양쪽에 이제 상악동이라고 저희 그 두개골 중에서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의외로 좀 큰 공간이고요. 거기는 안에는 그냥 사실 건강한 상태는 그냥 공기주머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턱뼈에 이제 그 위치아 같은 경우가 이제 빠졌을 때, 남아있는 뼈가 굉장히 얇게 있는 경우에는, 그런 상악동 쪽으로 그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굉장히 얇은 막을 들어 올려서 그 막과 뼈 사이에 뼈 이식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그 뼈 주위로 틀을 삼아서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하는 그런 이제 술식이 이제 상악동 거상술과 임플란트 식립을 동시에 가져가는 건데요. 뭐 이거가 해당하는 경우는 이제 여러 이제 그 논문들이 있고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아 있는 뼈의 길이에 따라서 제가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상악동 거상술 중에서 조금 수술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들 조금 수술이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제 상악동 거상술 측방 접근법을 해서 뼈 이식을 좀 많이 하고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모자른 경우, 많이 모자른 경우가 아니라 조금 모자란 경우에는 그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동시에 상악동 거상술을 하는 수직 접근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CT를 기반으로 CT를 분석을 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하냐, 이제 그런 거 정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경험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진단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측방 접근법을 할 때 그런 얇은 막을 올리는 그런 기술 같은 것도 상당히 치료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악동 거상술이라는 거는 하여튼 그 뼈가 모자랄 때, 위턱뼈에서 뼈가 모자랄 때 뼈를 조금 더 이식을 많이 하고 임플란트를 심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상악동 거상술을 하고 나서의 임플란트하고 일반적으로 그런 뼈이식 없는 임플란트하고 좀 주의할 점이 다른 점이 있어요? 제일 큰 차이점은 이제 그 상악동에 있는 그 얇은 막을 저희가 이제 들어 올리면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악동이나 이런 데 압력이 가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악동과 코, 입은 다 이렇게 얇은 통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재채기를 입을 다물고 세게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압력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상악동에 압력을 가하게 되고, 그런 막이 찢어질 수도 있고요. 뭐 코를 이렇게 세게 푼다거나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거나 하는 그런 상악동에 가해질 수 있는 양압이나 음압, 이런 게 모두 일단은 상악동 수술을 한 다음에는 좀 피해야 되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머지 임플란트 주의사항과는 거의 이제 동일하고요. 이제 그런 상악동 쪽에 압력이 안 가게끔 하는 그런 주의사항들만 더 지켜주시면 됩니다. 동탄 연세혈치과에는 상악동 거상술에서 조금 더 다른 차이점이 있으실까요? 차이점은 일단은 제가 이제 많이 해봤다는 거고, 이제 어려운 케이스들을 많이 해봤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수술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비가 많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했었던 케이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그 예전에 뼈는 여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금 제 화살표가 따라가는 부위, 이 정도만 있었던 그 환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상악동 막을 들어 올리면서 여기 해당하는 부위는 지금 다 뼈로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상악동 거상술을 안 하셨으면은 남아있는 뼈가 뭐 한 3mm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임플란트 식립이 거의 불가능하셨던 그런 케이스고, 이런 막을 터뜨리지 않고 잘 올리고 그 다음에 앞뒤 간격을 맞춰서 뼈 이식을 잘 하는 거, 그런 테크닉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술식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안전하게 지금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모든 환자분들께 다 상악동 거상술과 임플란트 수식을 다 병행을 했기 때문에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구강외과 전문의여서 조금 더 유리한 점이 있으실까요? 네, 구강외과 전문의를 이제 따기 위해서 수련을 받을 때는 이런 상악동 거상술은 뭐 자랑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좀 마이너한 굉장히 이제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좀 간단한 그런 수술에 속합니다. 저희가 사실 어려운 수술 같은 경우는 이쪽에 뭐 상악동 쪽에도 물론 암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양악 수술 같은 거를 할 때 저희가 상악동 내부를 실제로 이렇게 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에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그런 막의 그런 성질이 어떤지를 저희가 수련을 3년 동안 받으면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훌륭한 교수님들 밑에서 제가 이제 이런 상악동 수술 같은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강외과 수련을 하면은 전문의들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